네, 강프로입니다. 자, 오늘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크리스마스인데 일단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에 대해서 한번 볼 거예요.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보면서 에코프로 BM도 같이 볼 건데, 이렇게 제가 같이 보는 이유는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에서 만드는 전구체는 여기 에코프로 BM에서 만드는 양극재의 전구 물질입니다. 즉 양극재를 만들기 위해서는 전구체가 필요하고요. 전구체에다가 리튬을 추가하면, 그쵸, 리튬을 추가하면 양극재가 됩니다. 자, 근데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뭐 44조 수주라든가 뭐 추가적인 수주에 대한 부분이 뭐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은 다 알 테니까 우리가 역으로 한번 돌려서 생각을 해볼게요. 자, 주식시장에서 올라가는 이유는 뭘까요? 그건 미래 가치를 반영하면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적정 가치를 계산한다고 하잖아요. 뭐 지금 실적 얼마고 여기다가 뭐 프리미엄을 어느 정도 얹어서, 그쵸, 지금 시가총액은 어느 정도가 적정 가치를 받고 있는 것이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보는데, 이런 식의 계산법은 전통적인 계산법이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 증권사에서 목표가를 산정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이게 한국뿐만 아니라 뭐 미국이나 뭐 영국이나 뭐 이런 쪽에서도 전부 다 이런 그 밸류에이션 방법을 사용하곤 하죠. 근데 주가가 여기에 맞춰 다닐까요? 여기에 맞춰 다닐 것 같으면 워렌 버핏까지도요. 그렇죠? 찰리 먼거를 만나서 투자에 대한 방법을 바꾸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 돈을 얼마를 벌고 있는데 지금 주가는 어느 정도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 그렇죠? 이 자체가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에코프로 BM 기준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에코프로 BM을 보면 쭉 한번 볼게요. 여기 22년도 실적이 3,800억이 찍혀 있습니다. 자, 근데 시가총액은 30조가 넘었어요. 자, 그럼 대략 PER을 잡더라도 한 90배 정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이 시가총액을 도달하기 위해서도 물론 올라가면서 계속해서 낮아지겠죠. 이 PER은. 근데 주식은 이렇게 비쌀 때 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그 펀더멘탈 자체가 비싼 가격에 있을 때 주식을 매수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가격이 실적보다 더 빠르게 올라간다는 겁니다. 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한번 볼게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보면 100억, 160억, 390억, 22년도까지 1000억도 못 벌었어요. 그리고 23년도 예상치가 329억입니다. 그리고 3분기에는 적자예요. 근데 지금 시가총액은 보세요. 13조입니다. 비싸요. 근데 주가는 더 올라간다. 왜? 원래 그러니까. 미래 가치를 반영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던 뭐 적정 주가에 대한 계산 방식,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잘못된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자, 뭐 추가적으로 수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 이런 예상치에 대한 게 아니라 여기서 더 나빠질 수 있는 상황을 우리가 한번 고려해 보자고요. 자, 보세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올라가려면, 자, 여기 상장 이후에 42,000원부터 20만 원대까지 올라왔죠. 한 5배 정도 상승을 했는데, 이 상태에서는요, 너무 말도 안 되는 가격대에 상장을 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쵸, 에코프로 BM 기준에서 50% 정도의 평가를 받는 구간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봐야 되는 건 에코프로 BM의 성장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인지, 그쵸, 지금 받고 있는 프리미엄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건지, 그 부분만 생각하면 되는데, 그 부분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가 역으로 돌려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보다 나빠질 수 있을까? 그쵸, 공매도나 그런 부분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 에코프로 BM의 실적이 그렇게 썩 좋지 않아요. 올해 들어서. 그쵸? 22년도에는 한 10배 정도의 실적 성장을 이루어냈는데, 20년과 21년도에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계속해서 더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데, 그 프리미엄이 낮아졌었고 23년도 들어서 프리미엄을 다시 받았죠. 근데 그 프리미엄을 받았었던 건 22년도의 실적을 확인했기 때문인데, 22년도의 실적을 확인하고 23년도에 프리미엄을 또 준 겁니다. 그럼 추가적으로 실적이 좋아지는 내용이 나와야 된다는 건데, 지금보다 더 나빠질 수 있을까? 자, 그러면 우리가 리튬 가격을 봐야 돼요. 리튬 가격은 지금 굉장히 낮아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쵸? 다 알기 때문에 제가 굳이 뭐 어떤 차트를 갖고 와서 이야기를 드리진 않을게요. 근데 리튬 가격은 평균적으로, 그쵸, 유가의 움직임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 유가는 경기를 기준해서 나쁠 때는 40에서 60불 정도, 그리고 좋을 때는 60에서 80불 정도, 이렇게 등락을 보이는 게 기준치고, 기본적으로 60불을 기준해서 경기가 좋고 나쁨을 가늠하는 가늠자 역할을 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특이한 경우가 있죠. 그쵸? 유가가 마이너스로 달리는 경우가 있고, 유가가 120불, 150불까지 크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평균적으로 가는 유가의 폭은 60불 전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벗어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뭔가 이슈가 있거나 이벤트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근데 리튬 가격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렇죠? 뭐 이런 인플레이션이나 뭐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급격하게 상승하는 구간이 있을 수도 있고 지금처럼 그렇죠? 낮아지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어차피 평균적으로 에코프로 BM 기준에서 뭐 적을 때는 한 7% 정도 이익률 기준입니다. 그리고 많을 때는 10% 정도의 영업이익을 갖추는 게 일반적인 그렇죠? 일반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면 프리미엄을 어느 정도 받을지에 대한 걸 내가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 7%에 맞춰서 그렇죠? 7%에 맞춰서 계산하는 거예요. 여기서 떨어져서 적자를 볼 거예요. 그 자체는 말이 안 된다. 그러면 44조짜리 수주 그 5년짜리 계약을 삼성 SDI에서 미쳤다고 그걸 내겠어요? 안 내겠죠. 그냥 평균치를 유지해 갈 거다. 단지 그 평균치 대비해서 지금은 그렇죠? 고가 대비해서 몇 프로 빠졌어요? 50% 60% 빠졌기 때문에 지금은 평균적인 가격대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고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공매도가 활기를 치겠지만 그 공매도 포지션이 풀리지 않는 그 상황까지는 우리는요. 공매도의 상황이 풀리지 않은 그 부분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건 매수 대기 자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폭등할 수 있는 요건을 공매도 포지션이 풀지 않는 데서 올 수 있다. 그리고 그런 구간에서 에코프로 BM은 지금 낮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지금은 동행합니다. 이제 뭐 특별하게 에코프로 BM이 횡보를 하거나 아니면 또 하락하거나 이럴 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만 뭐 큰 폭으로 올라가거나 그런 일은 이제 벌어지지 않을 거예요. 근데 에코프로 BM의 양극재 관련된 뭐 부족한 물량이나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계속되기 때문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성장세도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에 살 건지 가격적인 부분 하지만 그 가격을 에코프로 BM 기준에서 잡아야 된다는 점, 이 부분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얼마에 잡아야 되는지 그리고 에코프로 BM의 기준치를 어느 정도로 가야 되는지를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건데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강프로의 소통방 그리고 소통방에서 하는 크리스마스 이벤트를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연말까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자, 내용 한번 볼게요. 자, 특징점 두 가지. 소통방은 지금 500분 정도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무료로 진행을 합니다. 그쵸? 그리고 두 번째, 신고가 종목만 진행한다. 왜? 신고가 종목이 주도주가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종목이든 다 동일해요. 그런데 이런 종목들을 장 시작 전에 나가기 때문에 자, 장 시작 전에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을 잡아준다. 근데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을 잡더라도 그쵸? 왜 해야 되는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건 신고가 종목이기 때문이고 그리고 신고가 종목은 가격이 먼저 우선 반영하는 주식시장의 특성을 그대로 반영한 매매 기법입니다. 자, 내용 보겠습니다. 시노펙스 8시 53분, 8시 54분, 8시 54분 이렇게 해서 22일 날 금요일 날 세 종목이 나갔습니다. 자, 내용 확인해 보면 시노펙스 자, 시노펙스 볼게요. 이렇게 그쵸? 왜 신고가 구간에서 이렇게 11% 장중에 20% 이상 급등하는 상황이 벌어질까요? 가격이 먼저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을 8시 53분 그쵸? 장 시작 전에 진행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하 레고캠 바이오 자, 내용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6% 상승 마감했지만 장중 고가 따지면 8%대 나오고 이런 종목도 신고가 종목 안에서 나옵니다. 자, 왜 신고가 종목에서 이런 부분이 나올까요? 그쵸? 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마찬가지예요. 머티 보세요. 이 구간 그쵸? 이거는 여기서 매수해도 됩니다. 올라와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에코프로 BM 기준에서 터무니없는 가격에 상장을 했다. 그러면 전구체의 수요가 계속 늘어날 건 너무 당연한 건데 3조에 상장을 했으니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쵸? 여기서 못 따라갔다 하더라도 이 구간에서 따라갈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구간에서 따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평균치 자체가 그쵸? 에코프로 BM 기준에서 50% 정도의 평가를 받은 그 이후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에코프로 BM에 더 조금 높은 그 비중을 실어서 좀 봐야 된다는 점, 이 점을 알아야 되고 그 비중은 매매하는 비중으로는 이 머티리얼즈에 더 많은 돈을 넣어야 돼요. 왜? 변동폭이 더 클 겁니다. 근데 에코프로 BM 기준에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움직이기 때문에 그 가격을 철저하게 봐야 된다. 근데 그 전에는 어떻게 매매를 했는지 제가 쭉 한번 보겠습니다. 중간중간 보면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어요. 여기 뭐 한익스프레스 그쵸? 급등 마감했고 어버브 반도체 너무 많이 올라서 그쵸? 단기과열 종목으로 들어갔고 두산 로보틱스 마찬가지고요. 쭉 올라가면 여기입니다. 여기. 자, 보세요. 자, 12월 14일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그쵸? 8시 55분입니다. 장 시작 전이죠. 12월 14일 정확하게 그쵸? 이 구간에 매매가 이루어졌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쵸? 근데 그 다음 날 20% 상승이 나왔고요. 그리고 12월 18일 월요일 날은 26% 상승. 이틀 동안 50% 가까운 수익이고 내가 그냥 여기서 팔더라도요.
일주일 텀으로 거의 한 30% 이상의 수익 구간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매매를 할 수 있는 건 무조건 신고가 구간을 공략했을 때 가능합니다. 왜? 이게 시세가 시작하는 시작점이니까. 자, 그래서 내가 뭐 주도주를 잘 못 잡겠고, 그쵸? 주도주의 원리, 그리고 주식시장에서 시세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원리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쵸? 이번에 소통방으로 들어오세요. 제가 연말 이벤트로 딱 1000분까지 입장 인원을 늘릴 거고요. 무료로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구독과 좋아요, 그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연말 이벤트 하나 더 나갑니다. 제가 지금까지 신고가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드렸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수익 모델, 그리고 신고가 검색기, 그쵸? 이렇게 준비를 해놨는데 신고가 검색기로 나오는 종목들을 지속적으로 추적을 하고 이런 종목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그쵸? 이 수익 모델에 관련된 내용으로 정확히 적용을 시켜서 매매에 들어가면 되는데 실시간 내용은 소통방에서 진행을 하고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매매에 대한 기술은, 그쵸? 여기 신고가 검색기와 수익 모델을 함께 참고를 하시면 대신에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쵸? 그 부분. 근데 이런 부분도 제가 무료로 공개를 하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신고가 검색기, 그리고 수익 모델, 그리고 소통방 입장 링크를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로 다시 돌아와서 보면요. 결과적으로 지금 보면 에코프로 BM이 더 이상 나빠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수급상으로 약간 더 밀릴 수는 있지만 62평의 지지를 받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빠지더라도 10% 내외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철저하게 머티리얼즈의 가격대를 잡고 신규, 그리고 보유자들은 추가적으로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 이제 곧 옵니다. 그때 가격적인 부분에 가장 집중하자. 그쵸? 그 내용을 제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으로 준비를 해놓은 겁니다. 자, 물론 이 기준이 되는 건 에코프로 BM이고요.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에는 무조건 신고가 매매 전략까지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쵸? 여기서 가공해서 쓰지 말고 그냥 그대로 적용해서 사용하면 된다. 근데 여기 제가 이 내용을 20페이지에 걸쳐서 준비를 해놨습니다.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제가 한 1시간 이상을 계속해서 떠들어야 되기 때문에 편집도 힘들고 시간도 없고 하니까 이렇게 제가 내용을 준비를 해놓은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 그렇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신고가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드리니까 이런 조금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연말 그리고 연초에 강력한 움직임을 보일 수 있는 신고가 종목, 그리고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요건들에 대해서 지금부터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항상 신고가 종목에 대해서 강조를 드립니다. 자, 신고가 종목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는 건 크게 시세가 발생하는 대시세 종목은 모두 신고가 구간을 거쳐서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장은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대시세 종목은요, 시장이 좋든 나쁘든 그 숫자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요. 매년 발생을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23년이죠. 1월부터 로봇, AI 시세를 크게 발생을 시켰는데 이미 22년도 중반 후반에 신고가를 달성을 하고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친 이후에 시세가 발생을 했습니다. 2월 달부터 2차 전지의 강세가 있었죠. 그런데 22년도에 이미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를 달성한 이후가 됐고요. 대장주가 강한 움직임을 보이다 보니까 그리고 나서 에코프로 BM 그리고 관련된 종목들이 강하게 시세를 내는 시작점이 만들어졌습니다. 3월부터는 그렇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강한 움직임이 발생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한미반도체가 신고가를 달성을 했고 매물 소화 과정을 대략 한 2달 정도 거친 이후에 추가적으로 시세를 발생을 시켰습니다. 자, 어떤 종목이든 신고가를 거치면서 대시세 구간으로 들어간다는 거고, 이런 대시세 종목에는 신고가라는 내용을 이해했을 때 이런 상황을 만들 수가 있는데, 자 보세요. 22년 11월 21일 날 정확하게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시작을 했고요. 이때 당시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가격은 33,800원이었습니다. 실제 3달이 채 되지 않는 보유기간을 가진 이후, 그쵸? 한 100% 정도의 수익 실현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지만 내가 매수를 잘 했기 때문에 보유기간을 최소한으로 줄여서 가더라도 충분한 수익이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저가를 잡을 수 없고 고가를 잡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강조를 해야 되는 건 신고가 이후에 매수하는 구간, 그리고 첫 번째 수익 구간만 먹더라도 다음 종목으로 이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 그리고 나서 3월 달에 반도체 종목에 대해서 계속해서 제가 강조를 드렸었고, 그런 이후에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5월 달부터 반도체 공략을 시작한 결과, 그쵸? 3달이 채 되지 않아서 ISC 그리고 한미 반도체까지 100%에 달하는 수익 실현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시장은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대시세 종목은 숫자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요. 매년 발생을 한다는 거고 분기별로 나오게 됩니다. 물론 이런 종목을 모두 다 잡을 수는 없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두 가지 내용으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AI 반도체 쪽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내년 4월에 있을 총선 테마가 지금부터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 두 종목 모두 신고가 종목에 있는 종목을 공략해야 되기 때문에 신고가 구간에서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건 어떤 상황에서든 불변의 진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AI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강프로의 소통방에서 같이 공개를 하도록 하겠고요. 4월 달에 있을 총선을 대비한 대시세 종목은요, 이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보시면, 그쵸? 큰 폭의 하락을 거친 이후에 장기간 횡보 구간을 거쳤고,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신고가를 만들어냈죠.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구간을 만들기 위해서 눌림목 구간에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은 매집 구간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장기간 매집이 중요한가, 단기간 매집이 중요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무시하셔도 되고, 무엇보다 신고가를 갔다는 것 자체, 그리고 변하지 않는 총선 스케줄을 본다면요, 지금부터 내용을 준비를 하셔야 되고 매집 구간으로 계속해서 삼고 있어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물량을 잘 모아 가시면 정말 크게 수익은 낼 수 있는 매매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잘 받아가서 결과적으로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이런 매매를 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상단에 제 전화번호 확인해서 대시세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대시세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어렵게 찾아놓은 이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다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총선은 바뀌지 않은 스케줄이기 때문에 이 종목 꼭 받아가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